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 힘든 시간에 힘든 시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VIP 체험 이벤트를 이번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 공지를 올려드릴 건데요.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체험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빠지고 자시고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 빠졌고요. 코스피는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3.3% 빠졌고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한 2%가 넘게 빠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하락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의 하락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수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개잡주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어서 뭐 이거다 저거다 뭐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이슈가 나와준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이제 이집트 해수 담수화 사업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이제 맺은 데 이어서 독일에서도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를 수출했다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올해 친환경 기조가 좀 더 나와주면서 두산중공업의 관련 수주도 늘어나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도 더 회복을 해줄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사실 예전부터 나와줬었던 키워드여서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없고 주가의 상승폭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뉴스를 쓰시는 분 당연히 뭐 이런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누군가는 그래요.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 공유를 하고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매수해도요 주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작은 사소한 이런 모멘텀 하나하나를 다 찾으려고 하고 엄청 노력하고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든 호재거리를 하나 더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 이슈는 결국 주가 상승에 대한 그 모멘텀으로 발생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이 정도 두산중공업의 주가 자체를 상방으로 틀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회담에서 뭐 원전 동맹을 맺었다 정도의 키워드로 나와주게 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은 지금 유상증자 일정을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이 18,000원 가격에 왔습니다. 그쵸? 왔습니다. 지금 이 가격 구간에 왔어요. 그쵸? 절대 안 올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왔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관점 자체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종목이 빠지면 특히 하락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1. 내가 샀는데 종목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 종목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 종목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개잡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손절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죠. 2.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적당히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 정말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셋, 그러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손절해요. 네? 손절을 하고 신규 매매를 하려고 하죠. 그럼 대부분의 이 종목군들 신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되려 더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심리를 느끼고 손절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해야죠. 두산중공업 추가 매수 안 하실 건가요? 하긴 해야죠. 해야지 뭐 내가 이걸로 전고 좀 뚫어줄 때까지 보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로 물 타가지고 반등 나와줄 때 수익으로 나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은 이거 깨주는 음봉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18,000원 이하에서 전일 종가 대비 하락을 해야 되고요. 전일 종가 대비 하락. 그러니까 오늘 18,000원으로 깨졌죠. 그러면 내일은 이 18,000원보다 아래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 마이너스, 막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한 4% 빠졌어. 그럼 대한민국 시장도 개박살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산중공업도 막 시가 막 17,000원으로 시작해. 네, 17,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17,450원에 끝나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일 아침에 그냥 정상적으로 17,000원에 18,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종목이 빠져가지고 17,650원에 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 종가에 한번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번 나와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최소 20에서 30번. 최소 20에서 30번을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에서 30번 분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는 이걸 많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상대로 할 때 누구랑 주식 투자를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매매를 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서로가 적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하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와주면 안 돼요. 이게 왜 나와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20번, 30번 나와서 살까요? 아니면 200번, 300번 나와서 살까요? 200번, 300번 나와서 사요. 여러분들이 2, 30번 나와서 사는 거는 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금액의 시드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그런 식으로 쪼개서 분할로 살 겁니다. 혼자서 전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계좌를 본인들이 트레이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다다닥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게 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건 완전히 기만적인 행동이죠. 메이저들이 이 정도의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계좌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하고 기관들보다 정보가 빠르나요? 아니면 이들보다 시드가 큰가요? 아니면 이들보다 유리한 건 뭡니까? 유리한 건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포지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지션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들이 하는 그 계좌 관리 매매 방식 한번 20에서 30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그 방식 자체는 조금 최소한 추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이저들이 하는 매매 방식을 추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매매 방식 한번 추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포지션 변경.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무지성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할 금액을 딱 정해 두시고 그만큼의 금액을 일정 원칙, 제가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원칙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마다 종가에 나눠서 2, 30분 분할 매수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리고 싶어도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주주분들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시장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존의 방식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겁나 쳐가지고 수익을 엄청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을 청산을 했습니다. 한국석유 17%, 하늘단조 5%, GH신소재 5.2%, 다 1거래일 보이고 당일 매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회전을 돌려서 하락장을 생존을 해나가기로 했고, 여러분들께서 매매 회전을 돌려 수익을 창출해낼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메이저들이 매매하는 그 방식,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추종하자. 왜냐하면 그들의 매매 방식 자체는 이기는 매매 방식이니까. 자, 좋습니다.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허붕제TV 이번에 VIP 체험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챙겨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꼭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공지 올려드리면 거기에서만 한번 요청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